안녕하십니까. 2022년 8월 13일 토요일입니다. 코페스 동반자 채널에서 오늘은 우로 전쟁으로 폐기해야 할 무기 4가지 유인 근접 지원기 편, 이런 주제로 말씀을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어제는 참호와 견인 곡사포가 현대전에서는 쓸모가 없어졌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렸고, 그 의견은 제 의견이 아니라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 상태를 살펴본 군사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이런 말씀을 확실하게 드렸습니다. 오늘은 근접 지원기가 현대전에서 효용이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 견해도 제 의견은 아니고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을 살펴본 군사 전문가들이 밝힌 내용들이고, 이 내용들이 특정 언론에 의해서 독점된 게 아니라 여러 군사 전문 매체들이 공유를 하고 있는 그런 정보입니다. 그만큼 객관성이 있고 신뢰성이 있는 그런 의견이라는 것이죠. 일단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에서 러시아의 대공 방어 시스템이 아주 구형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구형 대공 방어 시스템에 의해서 우크라이나의 많은 무인기들이 격추가 됐다고 합니다. 유인 근접 지원기 이야기를 하면서 왜 무인기 이야기를 하나, 이런 생각을 하실지 모르겠으나,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구식인 러시아의 대공 방어 시스템에 의해서 무인기들도 그렇게 격추가 되는데 유인 근접 항공 지원기들은 어떻겠냐, 이런 겁니다. 그리고 그 사례로 러시아의 근접 지원 항공기인 헬기나 저속 지원기들이 우크라이나 군대가 보유하고 있는 휴대용 대공 미사일에 상당히 많이 격추가 됐다고 합니다. 그런 걸 보고 미국이나 이스라엘 같은 수준 높은 방공 시스템, 근접 방공 시스템, 이런 거를 보유한 나라 군대들에게는 유인 근접 지원 항공기가 아무런 쓸모가 없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미국은 최근에 스트라이커에다가 사면 고정 에이사 레이더를 장착한 대공 방어 장갑차를 소수 배치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드론 방어 전문 무기입니다. 그런데 소수 배치를 시작했기 때문에 가격이 엄청 비쌉니다. 소형 드론을 잡을 수 있는 이런 스트라이커 같은 장갑차와 중형급 무인 공격기를 잡을 수 있는 대공 방어 시스템, 이렇게 골고루 갖추게 되면은 소형 무인기나 중형 무인 공격기가 소용이 없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중고도나 고고도를 날아다니는 그런 무인기들만 작전이 가능해진다는 겁니다. 이 정도가 되면은 유인 근접 지원 항공기들은 전선에 접근을 아예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군사 전문가들이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을 보면서 두 나라의 허접한 방공 시스템에 의해서도 유인 근접 지원 항공기들은 생존 가능성이 제로에 가깝다, 이런 겁니다. 러시아의 SA-8B라는 구식 대공 방어 시스템이 있습니다. 이동식 장갑차에 탑재돼 가지고 있는 방공 무기인데, 이 시스템에 의해서 그동안 각종 전선에서 맹활약을 떨쳤던 터키의 바이락타르 TB2가 115대나 격추가 됐다는 겁니다. 구식 장비도 계속 얻어맞다 보니까 바이락타르 TB2의 찐과 특성을 파악해가지고 잡아낼 수가 있었던 거죠. 그런데 유인 근접 지원 항공기들은 바로 포착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에서 무인기들의 공중 공격의 빈도가 높아가지고 다량의 방공 시스템들을 갖추기 시작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인 근접 지원 항공기들은 생존을 할 수가 없게 된 겁니다. 지금까지 유인 근접 지원 항공기의 대명사였던 미국의 A-10기 같은 경우도 한번 출격을 나갔다 오면은 수리비가 엄청나게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런 A-10기 같은 미국의 근접 지원 항공기도, 그러니까 근접 방공 무기 사거리에서 훨씬 떨어진 높은 고도에서 폭격을 할 수 있는 그런 유인기가 아니면은 지상 지원을 못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전문가들은 유인 근접 지원 항공기들이 작전을 수행하고 생존을 보장받으려면 무인 공격기를 앞세우는 방법밖에 없다, 이런 거죠. 그리고 그 후방에서 사거리가 긴 공대지 미사일로 공격을 해야 생존성이 보장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이야기 속에서 제 사견 같아서는 높은 고도에서 활공 키트를 장착한 폭탄들이 가격이 저렴하기 때문에 그래도 효과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해봤습니다. 활공 키트를 장착한 폭탄들은 대부분 사거리가 100km 이상 되기 때문에 적절한 고도만 유지하면은 그래도 저렴한 가격의 지상 공격은 계속 유효하다고 할 겁니다. 여러분들이 댓글을 달아주신 것처럼 창이 있으면 방패가 있듯이 드론을 찾아내는 장비들의 기술이 발달될 것이고 가격도 저렴해질 것인데, 그렇게 되면은 드론에다가 대방사탄을 장착해가지고 선제 공격을 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렇게 해서 방공 부대를 무력화시킨 다음에
목표물을 타격을 시작하겠죠. 이런 전장 환경의 급격한 변화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맞는 무기를 개발해야 되고 전술을 개발해서 전쟁에서 승리를 꼭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군대를 만드는 게 맞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이야기를 마치고자 합니다. 애국 시민들과 밀매분들께서는 구독을 꼭 해주시고 좋아요와 알림 설정을 부탁드리면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